오늘도 역사행 떠납니다. 도리셋 박상용입니다. 자, 친구들과 함께 서원 현장 체험학습을 갈 때 우리 친구가 질문을 하나 던지네요. 선생님, 유화기 성리학이에요? 라고 묻는 거예요. 유화기 성리학? 대답하기가 참 애매해요. 반대로 성리학이 유학이에요 이렇게 질문했으면 바로 대답을 했을 거예요.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선생님, 과일이 수박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수박이 과일이에요? 바로 대답 가능하잖아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유학 그리고 성리학 도대체 어떤 관계야? 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오늘 유학의 역사 더불어 성리학까지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학 하면 제일 먼저 누가 떠올라요? 자, 유학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안 떠올라? 떠오르잖아요. 공자님이 떠오르잖아요. 자, 공자는 어느 시기 분이냐면은 중국의 춘추 시대라고 있거든요. 중국의 춘추 시대라고 있는데 춘추라는 이 시대말 자체가 공자님이 쓴 역사 비평서 제목입니다. 그래서 춘추 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춘추 시대 앞 세대가 무슨 나라가 있었냐면 중국의 주라는 나라가 있어요. 주는 어떤 나라냐면은 중국의 사실 기틀을 닦은 나라라 그러거든요. 공자님 말씀에. 자, 주는 왕이 있어요. 왕이 있고 각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왕의 친척들을 보내요. 그러면은 혈연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친척들이 왕을 해바라기 하면서 그 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가 안정되는 거예요. 공자님이 그리워하는 시기가 그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친척들이 점점 더 자식을 낳고 세대가 늘어갈수록 밑에 있는 친척들은 끈끈한 유대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 쪽에서 멀어지는 거를 안타까워한 공자님이 뭔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공자님이 얘기한 인이라고 있거든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인을 개인이 가정으로, 가정이 사회로, 사회가 국가로 이루어지면 국가 체계가 안정되지 않겠느냐라면서 유학의 출발로 삼습니다. 중국은 아직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예요. 나라국의 집 가자를 쓰는 거예요. 자, 춘추 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가 되냐면 전국 시대라 그래요. 전국은 전자가 전쟁할 때 전자거든요. 자, 춘추는 주왕실, 위에 주요. 주왕실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각 지역의 나라가 하나씩 생기는 거야, 춘추시대. 그리고 그 나라들이 이제 전쟁의 시대로 돌발하는 거예요. 전국시대입니다. 이때는 공자님의 맥을 이었던 맹자라는 분. 직접 얼굴을 뵙진 않았어요. 제자는 아니고 그 맥을 이었다 그럽니다. 전국 시대는 힘센 놈이 왕이야. 그러면은 힘세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이 뭐냐면은 각 지역의 사상가들이 많이 출연을 해요. 제자백가라 그러거든요. 유학의 유가뿐만 아니라 법가, 농가, 명가, 병가, 소설가라는 이름까지 굉장히 많은 사상가들이 출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직접 얘기하는 거야. 이러이러하면 백성들이 많이 모을 겁니다. 맹자가 얘기했던 건 공자님이 얘기한 인과 더불어서 자, 이 의라는 말은 옳다란 말이거든요. 자, 왕이든 신하든 백성이든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추구했을 때 국가는 부강해집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주의적이에요. 그래서 맹자는 인기를 그렇게 받지는 않았어요. 자, 춘추 전국시대, 이 혼란한 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그 유명한 중국의 진시황이라고 들어봤죠?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이게 진나라는 유교에서 말한 인의 이런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과감하게 배격해요. 진나라는 법가로 통일합니다. 법가로 통일하는데 이 법가라고 하는 건 어떨까냐면 사람들이 잘못하면 벌을 주고 잘한 일 있으면 칭찬하고 상을 주면서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유학 서적들을 거의 불태워버리고 유학자들을 땅에다 묻어버려요. 그래서 유학자들이 그 유교 경전을 달달달 암송을 하는 거야. 그리고 밑에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아니면 유학책 불태우니까 그 책을 벽에다 감춥니다. 옛날에는 책이 대나무로 만든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벽에다 감추고 흙벽으로 발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이전 시대 유학을 무슨 유학이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진유학.
여기서 선진은 선진국 할 때 선진이 아니라 먼저 진나라 앞에 있는 유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진 유학은 공자, 맹자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는 유학이에요. 유학의 한 종류 중에 선진 유학 나왔습니다. 자, 진나라는 오래 못 가요. 이어서 진나라가 없어질 단계에 한나라하고 초나라에서 한나라가 승리하죠. 그래서 한나라는 그 진에서 했던 법가 사상을 채용한 게 아니고 이때 이제 유학을 채용하는데요. 진나라에서 유학자 묻어버리고 책 불태워버렸잖아. 그래서 공맹유학, 공자, 맹자 했던 이야기를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유학은 이제 훈고학이라 그럽니다. 훈고학. 유학의 한 종류입니다. 훈이란 말은 해석한다란 말입니다. 공맹유학이 내려온 걸 해석하겠다. 그래서 훈고학이라고 이름해요. 자, 한 말기에 삼국시대 들어봤죠. 위나라, 총나라, 어나라, 조조, 유비, 성건 나왔던 자, 삼국시대가 있고 삼국시대의 위나라이었던 진나라 이후에 남쪽, 북쪽에서 나라들이 많이 또 나오거든요. 그걸 다 털어서 위진남북조라 그러고 이 혼란한 시대는 사람들이 유학에 대해서 생각한 게 아니고 현실 도피적인 생각, 도교가 유행합니다. 도교. 더불어서 불교와 함께요.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위진남북조를 통일했던 게 수나라입니다. 수나라를 이었던 게 당나라고요. 이 당시에도 유학은 크게 발전하지 않고 오히려 불교 사상들이 혹은 도교 사상들이 많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수당을 이어서 이제 송나라가 건국되는데 송나라는 문치주의 들어봤을 거예요. 문이 앞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앞에 혼란한 시대에서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꺾어지기 마련이야. 그래서 문을 숭상하면서 송나라 때 유교, 공자, 맹자 세상을 정리하려고 했더니 이미 도교와 불교에서 받았던 철학적인 사상이 백성들 머릿속에 굉장히 깊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의 생활주의, 맹자의 생활윤리가 안 먹혀요. 그래서 유학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유학을 새롭게 해석한다 해서 신유학이라 그러고 누가 대표적인 사람이면 주자예요. 주자학이라기도 하고 주자 앞에 정호, 정의 형제가 있거든요. 정주학이라기도 표현합니다. 다 같은 이름이에요. 신유학, 주자학, 정주학. 이걸 토탈 틀어서 우리가 얘기한 아까 성리학이 여기 개념입니다. 성리학. 성리학은 어떤 개념이냐면 사람이 제가 불교의 철학적인 사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송대 성리학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자, 성이라고 하는 거는 갖고 있는 품성입니다. 성. 그리고 저 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야, 이치.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성질과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치, 우주 질서, 세계관 이런 것들이 포괄하는 게 성리학입니다. 이게 이제 정치이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리학이 중국에서 1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안양에 의해서 고려 말에 성리학이 고려로 들어옵니다. 고려로 들어오는데 고려 말기의 유학자들, 신진사대부라고 표현되는 유학자들이 그 성리학을 받아들여가지고 사회를 개혁해야 되겠다라면서 조선이 건국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이 건국될 때요, 조선의 건국에 적극적인 참여했던 정도전 같은 이도 있었지만은 안 돼, 나는 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성을 바꾼 혁명은 반대야 라면서 길지 같은 이는 고향에 내려가서 공부하고 후학을 양성하는 길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처음에는 그 조선 건국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정치를 이어가지만 조선이 점점 흘러간과 동시에 고향에 내려가서 공부했던 제자들이 매역을 이어가지고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정계에 진출해요. 이들이 성리학을 정치론으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황이나 이희나 이런 대학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송대 이후에 원나라가 중국을 지배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명나라, 청나라로 이어집니다. 근데 유학은 명대, 청대 명확하게 얘기는 않지만 명대에는 양명학이라는 유학 형태가 나옵니다. 양명은 사람 이름이거든요. 왕수인이라는 분인데 호가 양명이에요. 그래서 양명학이라 그러는데 이는 심을 강조해요. 마음속. 자, 성리학은 리 속에 품어 있는 성과 리를 풀어 쓰는 건데
양명학은 심을 강조한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보세요. 효를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을 잘 승화시켜가지고 실천에 옮기자. 그래서 알지자 행동할 행자 써서 지행합일 하거든요. 양명학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근데 양명학은 성리학세에 밀려가지고 강화도로 들어가요. 그래서 강화학파란 이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청대는 유학의 한 종류입니다. 역시 고증학이에요. 자, 앞뒤에 얘기한 마음의 작용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그 증거를 가지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해가지고 참고할 때 고자, 증명할 때 증자예요. 청대는 이런 고증학이 유용하고 이 고증학이 우리나라 뭐 김정희나 정약용이나 이런 분들한테 들어와가지고 실학사상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조선시대는요. 저는 성리학의 역할이란 그거예요. 관리들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학문입니다. 성리학에서 내세우는 건 뭐냐면 개인적인 수양이 사회를 통해서 국가에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그러면서 관리들은 백성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이라는 학문입니다. 시험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유학이 성리학이에요? 유학이 큰 분류, 유학 속에 들어가는 성리학, 무순학 중에 하나입니다.